안녕하세요. 다시 만난 영화의 케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피터입니다. 저희 채널은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를 지금 다시 보고 그때의 소감과 지금의 소감을 같이 비교해보면서 추억을 다시 얘기해보는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야기할 영화 어떤 영화죠, 주피터? 이번 영화는 김대승 감독님의 2001년작 번지점프를 하다입니다. 첫눈에 반했어. 어떤 비 오는 날. 정말 너 첫눈에 반하는 거 안 믿는다 그랬었잖아. 제가 태희 씨한테 마법 걸었어요. 사실 난 첫눈에 반하고 영원을 생각하고 뭐 장담하고 그런 거 다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했었거든. 나도 그랬어. 사랑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풍덩 빠지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지. 드디어 인자 만나는 거야. 왔구나. 미안해. 너무 늦었지. 이번 영화는 특별히 주피터가 추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영화 추천하신 이유가 어떻게 돼요? 사랑을 다룬 영화 중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영화는 많잖아요. 하지만 저에게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어준 영화는 번지점프를 하다가 처음이었습니다. 가을은 고독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바람도 선선해지고 가을비도 오는 요즘에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 영화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예전에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봤는지 한번 소감을 같이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시죠? 주피터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이게 2000년 작품이라 제가 자세히 기억나진 않는데 영화관에서 본 것 같진 않고요. 케이블 TV에서 잠깐 처음 보게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재미있고 빠져들게 되니까 나중에 PC로 다운받아서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동성애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닫혀있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충격적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요즘은 이런 영화 비슷한 영화들이 많다 보니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생각보다 영화를 되게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집중해서 볼 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케빈은 어땠나요? 저도 이 영화를 언제 봤는지 기억이 사실 잘 안 나요. 근데 분명한 건 극장에서 안 봤고 TV로 봤었는데 저는 번지점프를 하다라는 영화를 생각하면은 항상 주연 배우 빵빵하다 그리고 딱 그 몇 개 소품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조각 새겨져 있던 라이터나 그 다음에 숟가락 뒤에 개그 있잖아요. 그 정도만 생각나고 그건 뭐 그 정도의 영화였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중요한 건 다 빼놓고 제가 변두리에 있는 것만 생각이 났더라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거 명작이야, 이거 진짜 안 본 사람 없어 라고 하면은 저도 제대로 안 봤는데도 뭔가 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처음 보는 것처럼 안돼 이러면서 재밌게 몰입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느낌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네. 영화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었나요? 이번에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 영화 진짜 독특해요. 소재 자체도 사랑과 판타지 그리고 심지어 인연, 환생, 윤회 같은 불교적 사상도 다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한 줄로 이 영화를 딱 요약한다 이러면 줄거리가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인 주인공이 옛 연인의 모습을 자기 고등학교 반 학생한테 느끼고 제자한테 느낀 거죠. 함께 떠나는 이야기가 끝이거든요. 한 줄로 요약한 이 소재 자체가 당시에도 개봉할 때 동성애와 사제 간의 사랑으로 아마 많은 이슈 됐을 것 같거든요. 설정 자체가 고등학교 남자 담임 선생님과 그 반의 남학생 러블스토리라는 그 자체만도 그렇지만 솔직히 가정도 있는 평범한 교사가 커밍아웃을 한다 이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언론은 물론이고 뭐 카톡에 신상까지 다 뿌려지지 않았을까. 신문에 나올 만한 주제긴 하죠. 그렇죠. 예. 지금도 이 정도인데 예전에는 영화의 소재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시대에 따라 옳고 그름의 영역이 변화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예술은 표현의 무한한 자유가 허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그 허용한 선이 어디까지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선생님과 제자의 사랑이고 선생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학생한테 애정을 표현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좀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감독님이 영화를 잘 만드시기도 했고 또 시나리오도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해서 영화를 보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거부감이 사라지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추천 이유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긴 한데 저희가 이병헌 영화 중에 최근에 가장 이성적으로 봤던 영화가 저는 내부자들이라고 생각이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정치 깡패로 약간 좀 거칠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명대사가 나는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한잔 할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저기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근데 그런 인상이 너무 보이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애정씬을 막 나오니까 그래서 조상구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는 좀 약간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영화가 좋다 보니까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병헌 배우가 너무 안 늙었어요. 맞아요. 거의 그대로예요. 그대로 맞아요. 해가지고 아마 예, 그렇게 예. 생각하신 게 아닐까. 맞아요. 예. 지금도 리즈인 것 같아요. 그때도 리즈였는데 와. 대단합니다. 이 영화에서 좀 특이한 거는 여기서 인우가 내가 선생님인데 학생한테 이렇게 해도 될까? 라고 하는 걱정이 아니라 예. 내가 동성을 좋아하나? 이런 거에 더 고민이 방점이 찍혀 있더라고요. 선생님의 본분을 그 뭔가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고 내가 동성을 좋아하는 건가 이성을 좋아하는 맞아요. 건가를 더 고민하는 게 다른 뭐 금단의 사랑과 예, 좀 그때와 다른 지금 게 약간 다르다.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처음에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행동해요. 그 다음에 좀 후회하지 않나요? 그리고 좀 후회도 하는 것 같던데. 망설이다가 결국은 뭐 예, 다 지르긴 다 하죠. 지르긴 다 결국은 하죠. 그렇죠. 예. 이런 뭐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불편했던 이런 소재들이 예전 영화를 다시 보면 항상 느끼게 되는 지점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주제나 뭐 전개가 독특하거나 자극적으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저는 되게 좋은 이유는 영화 속에 사랑이 매우 순수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누구나 대학교 신입생 때 그 추억들 있잖아요. 비만 와도 생각나는 뭐 특별한 누군가, 그리고 전공 수업을 찔지언정 그녀를 위해서 따라가는 MT 뭐 이런 것들은 저는 그때 그 마음이 좀 다시 몰캉몰캉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았어요. 가끔 둘이 있을 때 어색해질 순간이 있는데 그때 분위기 모면하고자 막 개그도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 숟가락 개그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어색한데 그 개그 치는 것도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저희가 그럼 키워드를 주제로 영화를 더 깊숙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케빈은 키워드 뭘로 준비했나요? 번지 점프를 하다의 키워드는 사실 딱 하나밖에 기억 안 났어요. 인연이라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났고요. 인연이라는 게 사실 영화 속에서 언급을 하지만 엄청난 우연이 겹쳐서 생기는 약간 얇은 끈, 그렇게 생긴 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연을 표현할 때 긴 인연, 뭐 짧은 인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좀 하나 봐요. 그런 것처럼 이 인연이라는 게 너무 우연에 겹친 운명 같은 건데 사실 이 인연이라는 게 찰나의 순간에 생기거든요. 그 찰나의 순간은 영화 속에서 비 오는 날 이제 우산을 들고 갈 때 테이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시작됩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 데려주는 그 순간에 인연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인연은 시간이 흐른 후에 현빈의 담임이 돼서 다시 떠오르죠. 담임을 맡게 된 인우가 반 학생에게 이야기하는 그 인연에 대한 설명은 이 영화를 보게 된 관객한테 주제의식이나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는 전개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인연을 좀 더 주제의식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전 아까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남학생과 그리고 남 선생님의 사랑 이야기가 예전에 이제 금단의 사랑이었을 텐데 그 설정을 둔 것 자체가 이 인연이라는 걸 더 부각시키게 하는 장치이지 않았을까. 우여곡절 끝에 다시 용산역에서 재회하게 되죠. 둘은 새로운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서 첫 장면처럼 뉴질랜드에 다시 번지점프를 하러 가게 되는데요. 사실 번지점프는 아니고 절벽에서 뛰어내린 엔딩을 맞죠. 처음 시작할 때 그 뉴질랜드의 절벽, 그때는 절벽인지 몰라요. 뉴질랜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뒷부분에서 뉴질랜드 절벽으로 다시 또 똑같은 장면으로 첫 끝나거든요. 장면이 그렇겠죠. 예. 첫 장면의 인연으로 시작했던 게 뒤쪽으로 똑같은 수미상관을 이루는 장면 자체가 인연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감독의 주제의식 혹은 키워드이지 않을까 싶어서 꼽아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처음에 영화 추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 영화는 그 인우와 테이의 이성애적 사랑과 현빈과 다시 인우의 동성애의 사랑을 같이 다루고 있잖아요. 베네딕트 컴베디치의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보면 2차 대전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범죄이자 정신병으로 불렸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치료를 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지만 지금은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는 사회다 보니까 동성애도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영화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왕가희 감독의 해피 투게더, 이안 감독의 브루크백 마운틴,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인상적으로 본 동성애 영화는 토드 헤인즈 감독의 캐롤이에요. 이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성애적 사랑이나 동성애적 사랑은 큰 차이가 없다. 형태는 여러 가지지만 사랑의 가치는 인간 대 인간 느끼는 감정은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을 주제로 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도 그런 거 아니었을까. 동성애, 이성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사랑이 사람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느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그리고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어떤 환희와 즐거움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우연을 말씀하셨지만 이 영화에서 보면 정말 우연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다 자신이 노력해서 그 우연을 인연으로 만들려고 많이 하잖아요. 인우 같은 경우도 태희한테나 현빈한테나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어필하고 사랑을 얻어내잖아요. 사랑에 좀 서툰 사람들한테는, 특히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사랑이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결코 공짜로 오는 게 아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인우는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사랑에 대해서는 결국은 현빈도 태희가 환생한 거니까 오직 태희만을 사랑한 거잖아요. 그런 사랑이 세상에 존재할까, 좀 그런 생각도 진지하게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케빈은 네. 어때요? 첫눈에 반한 사랑 믿습니까? 저는 예. 첫눈에 반하는 사랑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네. 영화 속에서도 외모적인 측면을 첫눈에 반하는 거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외모나 그 체형을 보고 끌리게 되는 거라고. 사실 소개팅 나가시지만 예. 많이 경험 있잖아요, 소개팅. 뭐 괜찮은 사람 안 괜찮은 사람은 어느 정도 초반에 딱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죠. 하게 나오지 소개팅의 않습니까? 여성팬은 초반에 그 결정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죠. 저는 뭐 이렇게 첫눈에 반해서 막 뿅뿅 막 이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는 아니지만 첫눈에 반한다는 게 호감 비호감으로 이렇게 좀 넓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예, 넓은 의미에서 보면 비슷한 말이죠. 아, 그러면 지금까지 연애는 다 소개팅으로 하신 거예요? 아, 저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인연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우연에 겹치는 건데, 사실 우연을 만들기에 조금이라도 요소를 줘야 인연이라는 게 생기니까. 소개팅도 여러 번 해야 또 운명적인 상대도 만나고. 첫눈에 반하는 사람 믿으세요? 아, 나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호감이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인간은 저 사람 잘생겼네, 아니 평범하네, 그렇게 느끼는 정도지. 아, 그래서 눈이 뚱뚱거리고 어떻게든 다시 한번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은 초반에는 별로 안 들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고 경험해 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 빠져두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첫눈에 보자마자 쟁취해야겠다, 대시야 열심히 해보자, 영어 속인우처럼 그렇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성격도 그런 게 있겠죠. 좀 적극적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소개팅으로는 한 번도 못 사귀어봤어요. 아, 형님 아직 못 만나셔서 그래요. 소개팅으로? 소개팅으로? 소개팅 그건 나와요. 만나보지 못하고. 만날 때까지 계속 소개팅하면 되는 그럼요, 거구나. 그럼요. 그걸 몰랐네. 아니, 저는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어떤 것 같아요? 만약에 영화 속 내가 인우가 됐어요.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은 그런 금단의 사랑을 내가 하게 된 거죠. 본인 어떤 판단할 것 같아요? 금단의 사랑을 한다는 건 예. 모든 세상에 편이 딱 상대방과 저 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사실 반대 그렇죠. 편이고 예. 내 편은 오로지 상대방밖에 예, 없는데 예. 그걸 진짜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찐 사랑이긴 할 텐데 제가 아무리 견뎌낼 수 있어도 상대방이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둘이 똑같은 크기의 사랑을 이어가야 된다? 남 탓하는 겁니까,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안 되는 거다. 아, 근데 금단의 사랑 꼭 해야 됩니까? 아니, 왜? 편한 사랑. 근데 저는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인우같이 뭐 아이도 있고 부인도 그치. 있고 예. 평범한 가정 평범한 가정. 보면 한 네. 10년 결혼한 것 같아요. 10년까지는 안 됐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걸 어리니까. 깨고 남학생이랑 같이 갈 수 있나? 그거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전에 봤을 때랑 지금 봤을 때랑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봤을 때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불륜이라든가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30대가 넘어가고 지금의 저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원한 불멸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 리뷰를 하면서 다시 영화를 보게 되니까 저도 지금 못하겠을 것 같아요. 예전이라면 가능했다. 아니 저 근데 지금 네. 만나는 사람 첫눈에 반한 불멸의 사랑인데 그러면 이 영화의 명장면이랑 명대사 인상 깊은 거 뭐 있으셨어요? 예, 저는 명장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인호가 태희를 따라서 자기과 MT가 아니라 조속과 MT를 따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등산을 하게 됩니다. 절벽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태희가 뉴질랜드로 가서 그 번지점프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뛰어내려도 끝이 아닐 거라는 얘기를 해요. 이 영화를 관통한 약간 주제 느낌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카메라가 회전을 하면서 갑자기 절벽 밑을 보여줍니다. 근데 처음엔 저는 CG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절벽에서 두 배우가 서로 막 밀 것 같이 하면서 연기를 했더라고요. 무서워. 너무 아찔했어요. 마지막에 번지 점프를 하는 장면과 연결이 되니까 명장면이 아닌가. 그리고 명대사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인우한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첫눈에 반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현빈이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풍덩 빠지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지. 드디어 인자 만나는 거야.
저는 이 대사 정말 낭만적인 대사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인생관과 동일하게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대사로 꼽아봤습니다. 케이미는 명대사 명장면 어떤 건가요? 저는 아까 앞에서 총평에서도 얘기하긴 했는데 음. 이 영화에서 두 가지 시대적 배경이 나오잖아요. 80년대 배경이랑 네. 2000년대 초 배경이 나오는데 저는 그 80년대 배경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명대사 명장면을 꼽자면 너무 좋은데 좀 또 아껴주고 싶은데 또 마음은 또 이제 본능은 또 안 그렇고 참자 하고 집에 가자니 이미 또 집에 가기엔 너무 또 많이 와버렸고 약간 그 장면이 그 비 오는 날 여관 들어가는 씬 있어요. 저는 그 장면 명장면을 꼽고 싶고요. 거기서 이제 명대사는 들어갈까 말까? 다시 가자라고 하는 망설이는 이병헌한테 이은주 배우가 문 안 열려고 잘못 열어가지고 못 열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안 긴장해서. 열리면 예,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태희가 그냥 우리 그냥 여기 가자 하고 이렇게 끌고 들어가요. 그 장면이 저는 명대사와 명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은 제가 불현듯 생각나는 연관된 영화가 있었는데 천밀밀 영화 떠오르더라고요. 장만옥이랑 여명이 처음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도 이 장면이랑 좀 비슷했거든요. 연말 연시쯤에 비가 오고 있는 날 등려군 앨범을 장만옥이 잔뜩 사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가요. 근데 비가 오는 바람에 공친단 말이에요. 공치고 나서 그냥 우리 접고 들어가자라고 해서 여명의 자취방에 가가지고 만두인가 이걸 빚어 먹다가 갑자기 불타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여기 그 여관씬이랑 처음에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이랑 비슷하지 않았나 싶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가 오면 사랑이 좀 잘 이루어지나 봐요. 천밀밀도 그렇고 예전에 클래식도 그렇고 그 장면이 그래서 인상 깊어서 명대사 명장면 꼽았습니다. 주피터는 함께 보면 좋은 영화 몇 개를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항상 이런 사랑 영화를 할 때마다 결론적으로 나오는 영화는 건축학 개론밖에 없더라고요. 첫사랑의 처음과 끝 맞아요. 건축학 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인하고 싶지만 이 영화는 근데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영화는 건축학 개론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과거와 현재 플래시백도 그렇고 심지어 대학생 신입생인 이병헌이랑 이은주 배우 그대로 이제 건축학 개론에서는 이재훈이랑 수지 그쵸? 맞네요. 이재훈이랑 수지 그리고 능글맞은 뭐 그 이범수 배우는 조정석 배우의 납득이 맞죠, 납득이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잠깐 나와요. 홀에 나오지도 않아. 그쵸. 네. 내가 막 허세다 막 연애 고수다 막 이런 장면도 그렇고 두 영화를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새로운 재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별점과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해 보시죠. 제가 본 번지 점프를 하다의 별점은 5개 만점에 총 4개고요. 한 줄 평은 세상에 없는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 줄 평은 나에게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뇌이게 만들다. 별점은 별 4개 반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